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,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속 시간입니다. 이성일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은 세제 개편, 말은 어렵지만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정보들인 것 같은데. 예, 그렇습니다. 그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. 네네. 먼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주식 양도세죠. 네, 맞습니다. 투자자들 동학개미 얘기도 나오고 네, 그 그렇죠.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요. 네.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. 세율은 20%고 3년 뒤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. 네. 그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고요. 이제 우리나라가 이랬던 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였습니다.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중화권에 있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돈 벌면 세금 내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였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이게 지금 이익을 좀 더 많이 크게 돈 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네, 그렇습니다. 처음에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겠죠. 예, 그렇죠. 처음에는 2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라 했다가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서서 5천만 원 이상 대상을 좀 좁혔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세금 내야 될 사람 한 1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30만 명 수준이었거든요. 또 한 가지 그 반발을 의식한 조치가 있는데 당장 이익을 받더라도 과거에 주식하다 손해본 것이 있으면 5년 전 것까지 반영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조치입니다. 앞서 그 김민찬 기자가 리포트에 소개한 1억 5천만 원 번 슈퍼개미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4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. 또 한 가지는요.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할 계획이라서 이 정도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정부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고 동학개미들의 위세도 대단한데 그렇죠. 이렇게 바뀐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? 어젯밤에 제가 주식 투자 카페 몇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요. 그 반대 청원 운동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. 그 국내 시장이 미국 애플사, 그 미국의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뭐 장기 투자 수익률도 낮은데 세금까지 부과하면 누가 국내에 투자하겠느냐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. 뭐 이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. 먼저 하루 동안 보유하고 팔았던 또 10년을 보유했던 간에 똑같이 수익의 20%를 곱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. 장기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겁니다. 미국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보유한 주식 아니면 또 그보다 짧게 보유한 주식의 세율을 따로 부과를 합니다. 그래서 장기 투자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있는 건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좀 보편적인 제도고요. 또 정부가 5년 동안 손실을 감안을 해주기로 했는데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매우 짧습니다. 손실을 모두 메울 때까지 무기한 그것을 반영해주는 나라들도 꽤 있거든요. 그 양도세 도입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이런 원칙에는 부합한 제도지만 좀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세금만 도입하고 합리적인 보완책들은 모두 빠졌다는 지적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. 네, 손실을 메울 때까지 무기한 손실을 반영해 준다는 건 참 놀랍네요. 예,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. 미국과 영국이 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. 워낙에 주식시장가 발달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 아니면은 쌈짓돈 갖고 있는 주부들께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 비과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새로 나온다고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나요? 기존에도 있었는데요. 그동안 학생이나 주부들은 가입을 할 수 없었던 상품입니다. ISA라고 하는 건데 이 계좌 하나를 통해서 예금, 증권, 또 펀드 같은 각종 상품에 한꺼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종합 계좌입니다. ISA 말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주시면. 그 5년 동안 1억 원까지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. 거기서 얻은 수익은 400만 원 정도까지는 이 비과세를 합니다. 처음에는 이게 소득 직업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을 할 수 있었다가요. 차차 대상이 넓어져서 이제 내년부터 19살만 넘으면 뭐 주부나 학생까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대상을 이제 넓힌 거죠. 뭐 어차피 투자의 성패는 투자를 어디에 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는 거고요. 하지만 기왕이면 세제 혜택 주는 계좌부터 챙겨볼 게 뭐 당연한 거고요. 일단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 그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높은 금융회사들이 있으니까 요것들을 좀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한번 그 가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. 이것도 유념해야 될 일입니다. 일단 쌈짓돈을 계획을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회사 가서 좀 상의를 해보셔야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 사회적으로 생기면서 새로운 세금이 매겨지는 경우도 있던데 비트코인 투자 수익에 세금이 안 매겨져 있었어요. 그렇더라고요. 3년 전에 뭐 비트코인 열풍 엄청나게 불면서 떼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 세금 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. 앞으로는 여기에도
20%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네. 또 한 가지 좀 새로운 거는 그 액상담배, 액체담배에 물리는 세금이 또 올라가는 건데요. 그동안은 그 연초담배에는 소비자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었는데 액상담배는 그보다 훨씬 적게 물려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지금보다 2배 올리면 근데 앞으로 액상담배 가격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구석구석 다 찾아내는 것 같은데 정부 설명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증세라고 볼 수 없다. 즉 고소득자만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설명입니까? 일단 네, 맞는 것 같습니다. 강다른 기자 리포트를 보면은 소득 10억 원 넘는 사람한테 45%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10년 전의 세율이 35%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10년 만에 꾸준히 올라서 10%포인트까지 이게 넘게 올라가게 된 건데요. 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합부동산세 50만 명, 또 주식양도세는 한 15만 명, 소득세는 한 16,000명 정도가 대상이다. 이래서 핀셋 증세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그런데 거꾸로 이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분야를 찾아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주식 거래세를 빼고는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. 네. 어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올린다, 뭐 그렇지 않느냐,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에 제대로 쓰이는 것, 이런 것 국민들 입장에서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. 네, 오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